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첫차 시간이 달라집니다. 오는 8월부터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첫차 시간이 새벽 5시로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새벽 근무자들의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하철이 버스보다 늦게 출발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른 새벽에 출근하려면 새벽 4시부터 운행하는 시내버스만을 이용해 이동해야 했는데요. 기존에 5시 반이던 지하철의 첫차 시간이 30분 앞당겨지면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이른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버스, 지하철 간 환승도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그룹 BTS의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일에는 RM과 B, 11일에는 지민과 정국이 전역했고 진과 제이홉은 지난해 복무를 마쳤으며 마지막으로 슈가도 지난 21일 소집 해제를 완료했습니다. 전역 현장에는 국내의 팬들과 취재진들이 몰렸고 축하 플래카드와 대형 풍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이홉은 최근 방송을 통해 전역 후 완전체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개표 방송 당시 유명 연예인 패러디, 가상현실 배경, 실시간 드라마형 연출 등이 화제를 모으며 시청률도 급상승했습니다.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이번 제21대 대선의 투표율은 79.4%에 달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표 이후에는 지역별, 연령별, 세대별 투표 경향은 물론 해외 투표 참여율도 주요 분석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지, 세금 제도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비 오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시고 빗길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대량 출현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벌레는 보통 2마리가 짝을 이루어 함께 날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며 6월 중순부터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과 경기 지역에 산책로, 주택가, 상가 주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독성을 지닌 해충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관상 불쾌감을 유발하며 그 수도 너무 많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방역 대책을 마련 중이며 시민들에게는 외출 시 밝은색 계열의 옷 착용과 창문 방충망 점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일 밤 부산 기장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8살과 6살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는 거실 에어컨 주변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부산과 인천에서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긴급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으며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미성년자에게도 지급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귀국했다면 출장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학원 등 소상공인 업종에 한정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외국계 매장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잘 챙기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주 4.5일제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 5일 근무에서 반나절을 줄여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실험적인 제도인데요. 이에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 4.5일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참여기업에는 현재까지 67개의 민간기업과 1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업무 형태도 주 35시간 근무, 격주 주 4일제, 요일 자율 선택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산 에너지와 일부 제품을 더 수입하기로 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려하던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15%로 부과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 4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작년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피서객이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요원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수는 늘었으나 현장의 인력과 장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한적한 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휴가 시원하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기본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8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로 이적하며 MLS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3경기 만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을 넣으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홈 데뷔전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팬들의 열렬한 환호와 관심 속에 소니 열풍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경기장을 넘어 LA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LA 홈 경기에는 약 2만 명의 관중이 몰렸고 손흥민 유니폼은 전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리아타운과 스타디움 주변은 이른바 손흥민 성지로 불리며 경기가 있는 날마다 현지 분위기는 축제처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강릉 시민들은 식수 확보는 물론 설거지나 빨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국의 소방차를 동원해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 가뭄은 단순히 비가 안 오는 문제가 아닌데요. 폭염과 함께 짧은 기간에 빠르게 진행된 급성 가뭄으로 알려졌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물이 충분했던 저수지가 지금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말라버린 겁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전국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3월에 폐점이 결정된 8곳을 포함해 전체 점포는 125개에서 102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약 1,3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사를 매각하려 하고 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익이 낮고 임대료 협상이 어려운 점포부터 정리한 겁니다. 점포 대부분이 임대 계약이라
임대료 부담도 컸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폐점 통보에 혼란을 겪고 있어 대형마트 위기 속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새 9월이 시작됐습니다. 바쁘더라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정부기관의 시스템과 통신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체국,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 중 폭발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22시간 만에 화재는 진압됐지만 디지털 정보에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완전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했지만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구 목록이 인스타그램처럼 피드형으로 바뀌고 쇼폼과 광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잃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1점 리뷰가 쏟아지고 있고 카카오 주가는 5일 만에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체류 시간과 수익 확대를 위한 변화라고 밝혔지만 사생활 침해와 중독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SNS에서 영포티를 풍자한 AI 영상과 밈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패션을 따라하는 40대의 모습이 오히려 과장되고 어색하게 보이면서 웃음을 주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취향일 뿐이라며 응원하는 반응도 있지만 과시적 소비다, 중년답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세대 간 시선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강제노동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련 신고 건수는 330건을 넘었고 일부 피해자는 고문 끝에 사망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지 범죄 조직이 외국인들을 속여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협력해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수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 급등과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과 더불어 금리 인하 기대 심리와 미중 정상회담 같은 호재가 이 같은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전문가들은 코스피 5천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 경기도서관이 10월 25일 문을 열었습니다.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AI 체험, 창작 스튜디오, 기후환경 공방까지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또한 층마다 테마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서관은 광교 중앙역과 바로 연결돼 있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외국인도 실명 인증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큰 일교차에 첫 서리까지 내렸는데요. 따뜻한 옷 잘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7일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임무인 오로라 관측을 위해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됐는데요.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위성들을 모두 안전하게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는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제작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공으로 한국의 우주 기술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며 앞으로 더 강한 발사체 개발이나 달 탐사 같은 큰 목표에도 계속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구 브랜드 아트박스가 이제는 K굿즈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열쇠고리, 인형, 가차 머신 등 캐릭터 상품을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덕분인데요. 한때 함께 양대산맥이었던 전통 문구 브랜드 모닝글로리와 비교되며 아트박스의 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험형 굿즈 마케팅이 문구 업계의 생존을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카, 즉 엄마 카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옵니다. 내년부터는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후불교통카드 한도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영위와 사용자가 달라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앞으로는 부모 동의하에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업종과 한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가족 카드 제도도 정식 도입됩니다. 어느덧 11월이 지나고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도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25일 밤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26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추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의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고 전라남도와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약 3,300만 명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은 29일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탈퇴한 회원에게도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이용권을 서비스별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가 지난 16일 공개된 이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 첫 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비영어 TV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요리 경연의 본질에 집중해 더 많은 요리와 한층 강화된 연출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즌2에서는 히든 백수저 제도와 팀 대결 등 새로운 장치도 추가됐습니다. 흑백요리사2는 내년 1월 13일까지 총 13부작이 순차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로 할 말 이슈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7개월 동안 한국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